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3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자, 희망대학은 춘천교대 초등교육과고요. 좌우명은 옆에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상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우리 학생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진로, 희망, 교과 성적, 교사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이치우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예. 저는 우리 학생 키워드를요. 교과 성적 그리고 교사 완벽성이라는 키워드로 제시를 했는데요. 내신 성적이 되게 우수한 학생입니다. 특히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 향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초등학교나 이제 고등학교 교사라는 진로에 맞춰서 고등학교의 활동들이 매우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독서 활동이 조금 부족해서 독서 활동까지 방학 중간에 좀 채워보려고 하는 완벽성을 추구하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태용 선생님의 키워드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저는 교사, 글쓰기, 그다음에 적극적인 교내 학습 활동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그 관심이 매우 높아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교육봉사 동아리 활동을 2년째 계속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 보조, 그다음에 수학 멘토링과 같은 개인적인 봉사 활동도 꾸준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내 수상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1학년 때 수학여행 기획문쓰기라든지 2학년 때 생명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글짓기 대회, 여기서 수상한 내용도 있고요. 뭐 진로, 독서, 파워포인트 대회 등과 같은 데에서 이런 글쓰기에서 수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라든지 발표와 같은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는 활동에 매우 소질이 있는 학생이 아닌가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학년 때에는 19개 교내 방과후 수업을 했고요. 모든 교과목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에 대해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잘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2학년 때에는 조금 부족한 6개 정도의 교내 방과후 수업을 들었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이 학생에 대해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써주신 걸로 봐서 교내 학습 활동에 매우 적극적인 학생이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상영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진로 희망, 그다음에 성실함, 세 번째로 성적 향상이라는 키워드를 꼽았는데요. 우리 학생이 그 학생부 전체 내용을 좀 토대로 살펴봤을 때 그 학교 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뭐 활동의 다양성도 그렇고 또 어떤 깊이 이런 부분들도 활동을 굉장히 성실하게 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그 명확한 진로 희망을 바탕으로 이제 교사라는 진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련 활동들을 굉장히 좀 많이 했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학생 본인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이제 독서 기록이었는데 그 독서 기록마저도 이제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보완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까지 이제 보완된다면 어떤 그 진로 희망을 바탕으로 한 활동들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적 향상이라는 키워드였는데 1학년보다 이제 2학년 성적, 물론 1학년 때도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우수했지만 2학년 올라가면서 성적이 매우 향상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학생이 진로 희망으로 가지고 있는 교사라는 측면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 상태 확인해 볼게요. 먼저 교과 준비도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춘천교대 초등교육과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윤상영 선생님 80점, 김태용 선생님 95점, 이치우 선생님 9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5등급, 사회 1.3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1.6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2017년 11월 모의고사 점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4등급, 수학나영 2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3등급, 생활과 윤리 1등급, 한국지리 2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2.4등급입니다. 지난 9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 역시 2등급을 유지하고 있네요. 자, 이치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90점을 주셨는데요. 네.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먼저 조언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 수시를 대비해서 교과 준비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상현 선생님께서 80점을 주셨는데요. 아마 3학년 1학기에 남아있는 시간들을 더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과를 보면 사회, 영어, 그리고 국어하고 수학은 비슷한 순으로 이제 성적이 우수한데요.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국어 교과와 영어 교과는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성적이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1등급인데 수학 교과는 계속해서 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게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이니까 뭐 수학을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수학 교과도 꾸준히 조금 더 성적 향상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주요 교과라고 할 수 있는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더 향상되면 사실은 이제 과목별로 학습 시간에 또는 학습 방법에 이런 것들을 좀 비중이라든지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잘 안배를 하면은 3학년 1학기 때도 여전히 좋은 교과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평균을 보면 1학년 때가 이제 1학기가 1.6등급이 평균이고요. 1학년 2학기가 1.9등급 조금 하락했죠. 2학년 1학기 다시 이제 1.6등급으로 다시 올라섰고요. 2학년 2학기 와서는 1.4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렇게 주요 5개 교과까지 보면 2학년 2학기에 1.4등급으로 가장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3학년 1학기 때도 이 현재와 같은 성적이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원점수 측면에서 성취도로 평가를 좀 해보면 1학년에 국어와 영어 그리고 이제 2학년에 국어 이런 게 이제 80점대 점수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3학년 때 와서 보면은 거의가 다 90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와 영어에서도 1등급을 계속 유지해서 3학년 1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와 같은 성적 정도를 유지한다면 정말로 교과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시 대비의 교과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하고 목표 등급도 좀 알려주세요. 네,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은요, 춘천 교대 초등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제가 써놨고요. 거기에 이제 과목별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를 전부가 다 1등급입니다. 부담이 많이 되실 것도 같습니다만 비단 춘천교대뿐만 아니라 교대를 생각하고 초등교육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3학년 1학기 때 목표는 이 정도 잡아도 뭐 가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향상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2학년 2학기 때 성적을 3학년 1학기에 모두 1등급을 유지하는 것을 좀 목표로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등급 유지와 함께 이제 성취도 점수도 조금 더 이제 95점 전후로 해서 100점에 뭐 가까운 점수를 물론 이제 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지필고사도 있고요. 수행평가도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95점 정도를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제 우리 학생을 보니까 1학년 2학기 때 미술교과에서 성취도 B를 받아서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교대에서도 이제 체육이라든지 예술 성적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게 사실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면서 당락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러지 않고요. 하나의 과목 성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록들은 조금 더 이제 머릿속에 좀 지우시고요. 그 기록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보다는 남은 기간의 교과 성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3학년 1학기 잘 마무리하시면은 아마 2학년 2학기 때처럼 좋은 결과로 3학년 1학기 때까지 교과 성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분석해 주시죠. 예, 모의고사 성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학생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학생 듣고 계시죠? 네. 네. 수능 학습에서요, 영역별로 어느 영역에 가장 좀 우선해서 공부를 하시나요? 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어떤 네. 예, 영역에 가장 우선순위를 좀 배정을 하세요? 공부하실 때? 국어하고 영어요. 국어하고 영어. 뭐 특별한 이유는 있으세요? 제일 자신이 없어서 어. 자신감 북돋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 시간 정도는 국어는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하루에 한
3-4시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네요. 꾸준히 이제 국어 공부를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수능 성적을 좀 분석을 보니까요. 11월, 작년에 이제 치렀던 마지막 고2 때 학력평가 성적인데요. 수학하고 사탐 국어 순으로 성적이 우수합니다. 이게 다 상대평가의 점수로 나타나는 지표인데 우리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어에 대해서 성적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절대평가의 시험인 영어는 2등급이고 한국사는 3등급입니다. 우리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어 영역이 사실은 매우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어지면서 국어, 수학, 탐구의 성적의 그 비중들이 많이 좀 높아졌는데 인문계열에서는 특히 국어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한 가지는 이제 그 영어의 성적도 좀 1등급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영어에서도 나름의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3학년 때는 90점 이상의 성적으로 1등급을 유지하는 전략들이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2학년에 와서는 사실은 본인 수능 성적이 상당히 좀 그 향상이 되고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보다는 6월, 9월을 거쳐서 11월 달에 와서 보시면 국어 성적이 크게 하락하긴 했지만 9월에 비해서는 좀 뭐 비슷한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능 성적이 조금 이제 우상향의 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말씀하신 대로 국어 성적에 공부했던 방법이랄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토대로 해서 영어 1등급과 같이 목표를 한다면은 충분히 성적이 조금 더 향상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사회탐구 과목은 생활과 윤리하고 한국지리로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이제 국어, 수학, 사탐이 전체 세계 영역이 1점이라도 더 받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탐구의 두 과목은 만점이라든지 한 개 정도만 틀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어 성적이 좀 1, 2등급 정도로 예상을 저희가 하고요. 영어 1등급을 받는다면 지금 우리 학생이 목표라는 수시 지원 희망을 하는 춘천교대 그리고 동국대 지리교육 정도의 정시 모집의 수능 성적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춘천교대 초등교육과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윤상영 선생님 70점, 김태용 선생님 70점, 이치우 선생님 75점을 주셨습니다. 자, 김태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를 70점을 주셨는데요. 비교과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목표의식이 굉장히 뚜렷해서 이에 대한 준비를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은 모든 학습 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주시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처럼 매우 성실하고 적극적인 그 학습면에 있어서는 이렇다는 걸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단점으로는 첫 번째로 그 교사라고 하는 목표의식이 뚜렷한데 반해서 그 독서의 양이 이 목표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우리 학생의 관심 분야라든지 아니면 지적인 깊이 등을 판단할 수 있는데 1학년 때는 4권 정도의 책을 읽었고 2학년 때는 8권 정도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독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또 지리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지리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을 독서 기록을 통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성실하고 학습에 적극적인 학생이라는 게 금방 파악이 되는데요. 그 그룹 학습, 그다음에 단체 활동 등에 대한 언급이 상황기록부에 거의 없습니다. 그 2학년 때 한 과목에서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체육 과목 같은 경우에도 세특 내용을 통해서 협동심이라든지 단체 활동, 단체심이라든지 남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체육 과목에서도 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물론 두 사실 다 우리 학생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 학생은 대부분 혼자서 활동하는 학생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기부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요. 29일 날 개학한다든지 아니면 2월 5일 날 개학한 학교들이 많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체육 선생님과 면담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혹시 또 학생에게 궁금한 점 있을까요, 선생님? 네. 그 독서의 양이 적다고 판단되는데요. 그 이번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읽은 책, 뭐 특히 지리라든지 아니면 교직과 관련된 분야의 책들이 혹시 있나요? 있으면 또 몇 권 정도 읽으셨습니까? 교직 관련해서는 현재 10권 정도 더 읽은 상태고요. 지리 쪽은 생각한 지가 별로 오래되지 않아서 네. 지금 현재 봄방학하고 겨울방학 걸쳐서 읽을 예정입니다. 아, 네네. 우리 학생이 잘 파악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생과 그룹을 이루어서 학습을 하거나 교내 활동을 한 내용이 생기부에 거의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그 선생님이 그 기록을 안 해주신 건가요? 활동을 했는데 기록을 안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활동이 학교에서 없었던 건가요? 전공 심화 스터디라든지 그런 동아리들이 더 있는데 그게 아직 기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활동을 했는데 기록이 안 된 거군요. 그러면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약을 하면 담당 선생님께 가서 그런 활동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 기록을 좀 요청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내신 성적에 비해서 독서 양이 일단 적고, 그래서 이거는 남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아까 10권, 그다음에 몇 권 또 읽었다고 하셨으니까 이 내용이 잘 기록되게 할 수 있으면 뭐 좋겠고요. 네. 또 미래의 수업은 주별 활동이 거의 대세를 이루게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우리 교사가 단체 활동, 그 그룹 활동에 대한 그 숙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도 그 그룹 활동이라든지 발표 수업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걸 이해를 하고 3학년 1학기 때 이런 내용들이 좀 잘 좀 기록될 수 있게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보완해야 할 점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네. 첫 번째로 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과 관련 수상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때에도 내신 성적을 잘 유지해서 교과와 관련된 상을 1학년 2학년 때처럼 잘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잘하는 글짓기나 발표 대회 이런 것들 1학년 2학년 때 많았는데요. 3학년 때도 기회가 된다면 참여해서 수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활동인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내용이 모든 학생들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만 기록돼 있고 우리 학생의 개별적인 내용이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학급의 어떤 부원으로서 또는 뭐 부장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좀 기록될 수 있게 3학년 1학기 때는 조금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때 잘 해오셨는데요. 3학년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봉사 동아리 활동 꾸준히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학년, 2학년 때만큼 시간을 투자를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잘 되셨는데요. 1학년 때 84시간의 봉사활동 중에서 63시간의 봉사활동이 개인적인 봉사활동이었고요. 2학년 때는 78시간의 봉사활동 중에서 25시간이 개인적인 봉사활동이었습니다. 3학년 때는 공부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10시간 이상 정도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개인적인 봉사활동을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했고요. 그 진로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때 진로 활동 대부분이 학교에서 나머지 학생들과 다 똑같이 한 공통으로 실시한 내용들인데요. 3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원하는 그 교사와 관련된 알고 싶은 내용들, 이런 활동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독서 같은 경우에는 양이 상당히 적은데요. 아까 몇 권 정도 이제 더 입력이 될 것 같으니까 거의 20권 이상이 이제 입력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좀 기록되게 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와 관련된 내용들도 봄방학이라든지 3학년 1학기 때 좀 보완해서 더 기록하게 되셨으면 좋은 생기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은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윤상영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입시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윤상현 선생님,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 공개됐는데요. 평가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60대 40으로 수시 쪽에 조금 더 높은 비중을 줬는데 사실 60대 40이라면 아마 보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시 경쟁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 경쟁력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수시 쪽에 조금 더 높은 비중을 준 이유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교과 성적이 우수합니다. 근데 그 우수한 성적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또 학기가 거듭되면서 조금씩 더 향상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이제 정점을 찍을 수 있다면 훨씬 더 굉장히 좀 좋게 판단이 될 것 같고요. 또 비교과 준비도 사실은 교과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난한 가운데 어떤 그 명확한 진로 희망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독서 기록이 좀 부족하고요.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서 이제 김태용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에 따라서 조금만 더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에서 경쟁력이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수시 쪽에 좀 두었고요. 정시를 40 정도 둔 이유는 뭐냐면 모의고사 성적도 이제 향상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교과 성적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요. 약간의 좀 기복이 있습니다.
또 영어가 2등급이라는 그런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지만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현 상황에서는 이제 정시보다는 수시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저 유리한 전형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한테 질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듣고 있죠? 네. 예, 앞서 이제 우리 이치우 선생님께서도 잠깐 질문하셨는데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 현재 영어가 2등급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어 성적이 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좀 부족한데 아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자신감이에요. 우리 학생 이제 영어 1등급, 그다음에 국어 성적 향상에 대한 자신감 좀 있습니까? 자신감은 있는데 성적으로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으로 보장이 보장이 될 겁니다. 우리 학생이 충분히 자신감 가지고 있으니까 보장이 될 거고요. 또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그 수험생들이 그 자신의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그 좀 자신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요. 3학년 올라가면 뭐 성적 좋은 졸업생들이 들어오면서 경쟁에서 밀릴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럼 이제 유리한 전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한 전형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현재까지는 2순위는 저는 이제 정시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3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되는 그 성적 추이라든가 모의고사 성적 어떤 그 양상에 따라서 전형 설계의 좀 방향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모의고사 성적 하락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이런 거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전형 설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향상이 된다면 이 순위가 이제 정시가 안정적으로 가져갈 거고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상황도 나올 수는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모의고사 성적에서 안정성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그때도 이제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지만 정시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병행해서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공개합니다. 윤상영 선생님 춘천교대 초등교육과 교직적 인성 인재 전형, 김태용 선생님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교직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이치우 선생님 동국대 지리교육학과 두드림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윤상현 선생님께서 춘천교대 초등교육과 교직적 인성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좀 희망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희망하는 대학인데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춘천교대 초등교육과 교직 적인성 인증 전형이고요.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40%하고 면접 6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없고요. 자,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조금 12명 정도 감소됐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2017학년도 그 입시 결과를 수합한 그 서울시 교육청 자료를 통해 봤을 때 우리 학생의 현재 성적은 충분히 교과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합격 가능성 안에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금 앞서 그 선생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족한 비교과 부분들 좀 착실하게 보완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3학년 이어서도 교과 성적도 유지하고 또 면접 준비만 충실하게 해낸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김태용 선생님께서는 경인고대 초등교육과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서류에서 100%로 1단계에서 2배수를 모집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국수 영사가 한 1.6, 1.7 사이인데요. 그 재작년에 2017년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합격 대부분이 전 과목 내신이 1등급 초반부터 1등급 후반까지 고르게 잘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수 영사 내신은 1등급 초반이 많았고 1등급 대 후반, 우리 학생과 같은 학생 비율이 한 10%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좌절하실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1등급 초반인 학생들도 많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추가 합격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대로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신다면 여기도 한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번 겨울방학 때와 3학년 1학기 때를 이용해서 그 독서라든지 부족한 비교과를 잘 좀 보충하고 3학년 1학기 때 내신 성적을 좀 향상시킨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전주교대 21세기형 교직 적성자 선발 전형이라든지 광주교대 교직 적성 우사 전형 같은 경우에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치우 선생님께서는 동국대 지리교육학과 두드림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학생이 희망하는 동국대 지리교육학과 두드림 전형 괜찮아 보이고요.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윤상 선생님께서 3순위로 학생부 교과 전형 말씀 좀 해주셨는데요. 교대라면은 청주교대 정도를 좀 손꼽아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홍익대학교의 역사교육과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로만 뽑고요.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6 이내고 한국사가 4등급 이내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시기보다는 학종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나가시다가 교과와 수능 성적을 보시고 난 다음에 6개 지원 가운데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한두 개 정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너무 많은 도움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